먹으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라는 걸 아시나요? 오늘은 암에 좋지 않은 음식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최근 50년 동안 한국의 식습관이 많이 변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전에 비해 고기를 한 사람당 52배나 먹고 있고 유제품도 한 사람당 10배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인 거예요. 이 변화는 대장암과 직결돼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옆에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의 이즈미회에서 암 환자들의 생존율이 매우 높다고 들었어요. 그 생존율이 95%나 되거든요. 근데 이 비결이 뭘까요? 일본에서 높은 생존율의 이유로 꼽는 건 마음가짐, 식습관, 운동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해요. 특히 금지 음식을 피해야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요? 커피 좋아하시나요? 저도 하루에 1잔은 기본으로 마시는 게 커피인데요. 왜 암 환자가 커피를 피해야 할까요? 커피는 면역 호르몬을 감소시키는데 이는 멜라토닌이라는 면역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한다고 해요. 멜라토닌은 밤에만 분비되는데 이는 잠을 잘 자는 것이 암을 극복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문제는 커피가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는 것인데요. 코티졸이 많이 분비되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되는데 이는 면역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만약 아침에 커피를 마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녁에 마셨다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크게 억제될 수 있어요. 그 결과 면역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게 되어 암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커피를 끊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커피를 끊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침에는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묽은 아메리카노 한 잔만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리고 오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것도 부심해서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부심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아요. 따라서 암 환자는 가능한 한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시킬 수 있는 식습관을 피해야 해요. 커피가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항암제의 효과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해요. 이는 카페인 때문인데요. 커피를 마시면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암세포가 선호하는 영양소인데요. 따라서 항암제의 저항성을 더욱 가질 수 있어요. 사실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항암제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므로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인 녹차, 홍차, 커피, 우롱차, 보이차, 에너지, 음료 등은 모두 암 환자가 피해야 하는데요. 대안으로는 카페인이 없는 차를 고를 수 있겠죠. 루이보스, 티나 페퍼민트, 티와 같이 카페인이 없는 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단 우려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 세계에서 암 치료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바로 터키인데요. 이 병원은 전 세계에서 암 치료율이 가장 높은 병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의 한국에서의 5년 생존율은 2.4%인데 이 병원에서는 놀랍게도 20%로 우리나라 평균의 8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또한 폐암의 경우 우리나라의 5년 생존율이 5%인 반면 이 병원에서는 30%로 3배나 높은 생존율을 보인다고 해요. 이 병원이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한감 치료 과정에서의 음식 관리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한감 치료 이후에도 식습관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권장하는 음식 관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권장하는 음식 관리 방법 중 일부를 살펴보면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데요. 실험에서는 생쥐에게 암을 이식한 후 일부 생쥐에게는 일반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일부 생쥐에게는 탄수화물을 40% 줄인 식사를 제공했는데요. 그 결과 탄수화물 섭취를 줄인 생쥐의 암 성장이 억제되었다고 해요. 또 암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미세 플라스틱인데요. 특히 차를 마실 때 삼각 티백을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요. 이유는 삼각 티백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티백으로 우려낸 차를 마시는 것은 단순히 플라스틱을 먹는 것과 같은데요. 그렇다면 종이 티백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실제로 종이 티백에도 약 10%에서 30% 정도의 플라스틱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므로 종이 티백도 주의해야 해요. 과연 삼각 티백으로 우려낸 차를 마시면 얼마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까요? 삼각 티백 1개에는 116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과 31억 개의 나노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물벼룩에게 실험을 해보았더니 물벼룩이 기형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플라스틱 물병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현재 우리는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생수들은 대부분 플라스틱 물병에 담겨 있어요. 그러나 플라스틱 물병에는 발암 물질이나 내분비 교란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햇빛에 노출되어 플라스틱이 녹아나면서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생성되며 포르말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와 같은 발암 물질도 생성된다고 해요. 그러므로 플라스틱은 조금 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겠죠? 암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일회용 티백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해요. 대신 차를 우려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종이나 플라스틱 컵에 뜨거운 음료를 마시는 것도 피해야 해요. 이 행동은 사실상 발암 물질을 섭취하는 것과 같은데요. 대신 세우텐레스 텀블러나 머그컵을 사용하면 좋겠죠. 다만 텀블러의 뚜껑이 플라스틱이라면 이 부분도 조심해야 해요. 뚜껑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또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요? 일회용 컵 라면을 섭취하는 것도 피해야 하는데요. 이는 종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뜨거운 물을 부으면 플라스틱이 녹아들어올 수 있겠죠. 대신 종이파액에 담긴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배달 음식을 시킬 때 뜨거운 음식은 비조리로 식히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플라스틱에 들어갈 미세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비닐랩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나요? 비닐랩을 사용하는 것도 피해야 하는데요.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할 때도 일반 플라스틱이 아닌 안전한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해요. 에어프라이어에 종이 호일을 사용하는 것도 절대로 피해야 해요.
종기 호일에는 실리콘이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에 실리콘 성분이 녹아 들어가게 되겠죠? 또 추가로 피해야 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엔 음식이 아닌데요. 바로 구강청결제입니다. 공용 화장실이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왜 이것들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암 환자에게는 특히 위험한데 이들은 사실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어서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소독제는 세균을 신복범죄 9% 제거한다고 해요.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입안에 있는 좋은 세균 역시 죽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입안에는 약 2000종의 좋은 세균이 있어야 합니다. 유익균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이런 소독제를 사용하면 좋은 세균들도 모두 죽을 수 있다고 해요. 다음으로는 나쁜 기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대부분의 우리가 섭취하는 기름은 실제로 나쁜 기름인데요. 튀긴 음식인 치킨, 중국 요리, 옥수수 기름으로 튀긴 라면, 쇼트닝, 마가린 등 모두 나쁜 기름이라고 해요. 나쁜 기름을 섭취하면 세포막이 딱딱해지며 산소가 흐르지 않는다고 해요. 암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산소이기 때문에 나쁜 기름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또한 튀긴 음식을 섭취하면 기름의 구조가 변화하여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는데요. 트랜스 지방은 건강에 해로운 지방으로 알려져 있어요. 식용유나 옥수수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너무 높아서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따라서 이러한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옥수수 사료로 키운 달걀이나 고기도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여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따라서 이런 음식들을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이 중에서 예외인 것이 아마시오일인데요. 아마시오일은 오메가6가 낮고 오메가3가 높아서 건강에 좋은 기름으로 알려져 있어요. 올리브 오일과 아마시오일을 비교하면 아마시오일이 오메가3가 더 높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에 냉합착으로 짠 아마시오일과 들기름은 최고의 선택으로 꼽히는데 이들은 식물성이며 오메가3를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몸이 필요 없는 것은 배출하는데요. 동물성 오메가3은 몸에서 배출되지 않을 수 있어 혈관에 쌓일 수 있다고 하니 식물성 오메가3를 드셔야 해요. 과연 고기는 암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고기에서 철분 함량이 높아서 붉은 고기가 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으며 가공육은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고기를 과다 섭취하면 DNA 손상을 일으켜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며 대신 식물성 단백질을 먹는 것이 더 안전한데요. 식물성 단백질이 더욱 소화되기 쉽고 고기를 섭취하는 것보다 암 세포의 분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따라서 김, 검은콩, 대두 등의 식물성 단백질이 고기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제공하면서도 건강에 좋겠죠? 이러한 식품들을 통해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할 수 있으며 암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유와 유제품은 어떨까요? 암 환자에게 우유와 유제품을 피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고 계세요? 우유와 유제품은 암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데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를 높여서 암 세포가 더 빨리 번지게 만들어요. 여러 연구에서 이와 관련된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유방암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우유와 유제품을 많이 섭취하면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네요. 중국과 영국을 비교해보면 중국은 유제품을 적게 먹어서 유방암 발병률이 낮은데 영국은 많이 먹어서 발병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은 우유와 유제품을 피하는 게 중요해요. 당뇨 환자가 간암의 위험이 높은 걸 알고 계신가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뇨 환자는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서 간 내 지방 증가와 간 세포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간암 발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당뇨병 환자가 암에 걸릴 경우 사망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암세포가 포도당을 엄청나게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포도당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암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이유로 혈당 조절이 중요한데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해요. 과일이나 과일 주스의 경우에도 GI 글리세믹 지수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백미도 마찬가지로 GI 지수가 높아서 당뇨 환자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외식을 할 때에는 현미밥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단맛을 내기 위해서는 양파 등의 야채를 활용하고 과일을 먹을 때에는 GI 지수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하루에 섭취하는 당류의 양을 7끼고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조절된 식이는 암 환자들에게 혈당 조절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제 영상 어떠셨나요? 지금 현재의 나의 건강 상태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언제 나빠질지 모르는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건강 관리는 항상 그리고 꾸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